여러분 편안한 하루 되셨습니까? 오늘 1월 27일 또 시작합니다. 음력으로는 1월 초여세 을요일 당날입니다. 금요일이고요. 벌써 1년 중 27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탄생하는 마가목입니다. 여러 한약재에 쓰이고 식품으로 쓰이는 나무죠. 탄생석은 알만다인이고 올해 2월달 탄생성 가넷입니다. 탄생목은 노송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의 기념일이나 사건, 사고, 큰 이슈가 없었던 날이고 평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연속곡의 드라마를 쓰시는 작가입니다. 1943년 1월 27일 일제감정기 조선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태어나신 분 김수현 작가입니다. 김수현이란 이름은 필명으로 쓰고 본명은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학년에 재학 당시 고려신문에 단편소설이 당선된 경력이 시작이라고 하고요. 1965년 고려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작집사와 출판사에서 일을 했지만 직장 생활의 체질이 아니었는지 사무직을 그만두고 이후 방송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방송국 작가로서 경력은 1968년 문화방송 개국 7주년 기념 라디오 드라마 극본 현상무 공모에서 그해 겨울의 우화가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1969년 라디오 드라마 저 눈밭의 사슴이로 전격 데뷔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영화 시나리오와 라디오 드라마 극본을 쓰다가 TV 방송이 활성화되어 가던 70년대에 TV 드라마 작가로 옮기게 됩니다. 50년 이상 활동한 전설적인 드라마 극작가로서 사실상 한국 드라마의 역사는 그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드라마의 대모, 언어의 마술사 등으로 불리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행적으로 안티도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김수현의 집필 방법 중 특이한 점은 잔잔한 가족극은 주로 KBS에서 파격적인 소재는 SBS에서 한다는 점과 가족극의 경우 연장을 요청하면 대개 응해서 연장을 하지만 불륜 등 파격적인 소재의 드라마들은 시청률이 아무리 높아도 연장을 하지 않고 원래 기획 의도에 끝낸다는 점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표준을 만든 작가로 평가받죠. 제발 대가족, 통석극, 속친, 사당으로 표현되는 자신의 배우 출연진 등등 사실상 오늘날 한국 통속극의 원류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특유 스타일은 당시 한국 시청자들 취향에 딱 떨어져 맞아 현재까지도 한국 드라마의 공식처럼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동업종에서는 범접하기 힘든 동경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죠. 일단 필모그래피도 그러하지만 고령임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귀감의 대상이 될 만하기도 합니다. 한참 활발할 때는 1, 2년 주기로 작품을 낼 때도 있었으니 얼마나 글쓰기에 열정이 많은 사람인지 짐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958년 1월 27일 날 태어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유머도 많았던 배우입니다. 장미희입니다. 아버지는 장경건, 어머니는 최숙자 사이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년 시절 아버지가 집을 나가 홀어머니 설아에 컸다고도 하고요. 어릴 때는 장미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섬머스매라고도 했고요. 1972년에는 예술대학에 출전하여 춘향전으로 금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장미희는 초등학교 교사가 장래 희망이었으나 그녀의 언니가 장미희를 강제로 출전시켜서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1975년 TBS 동양방송 특제 탤런트로 뽑혔고요. 1976년 박태원 감독의 신인 배우 공채 모집에서 27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주인공 춘향 역에 발탁되면서 영화 성춘향전에 데뷔를 했습니다. 1977년 겨울여자가 5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대박을 터뜨리게 됐고요. 이 기록은 당시 해방 이후 역대 최대 관객 동원수라고 합니다. 이 기록은 1990년에 상영한 장군의 아들로 깨지게 됩니다. 뒤에 별들의 고향, 순학질 여사 등이 흥행하면서 유재인, 정윤희와 함께 문희, 남정임, 정윤희 뒤를 잇는 여배우 신트로이카 시대를 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정윤희와 함께 출연한 청실, 홍실, 비바람, 찬이슬, 찔레꽃 등이 성공하며 77년 미대 배우 순위의 정윤희 뒤를 이어 2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1980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금액이 8,500만 원을 신고했고 세금 1,700만 원을 납부했는데 이는 1979년 여배우 중 최고의 수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트로이카 일원이었던 정윤희가 1,430만 원을 신고했고 세금 400만 원을 납부한 것보다 액수가 훨씬 컸다고 합니다. 2019년 시크릿 부티크 이후로 한동안 차기작을 전하지 않은 채 CF 촬영만 하며 휴식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KBS 주말 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를 통해 오랜만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견미리 배우입니다. 1965년 1월 27일 태어났고요. 서울 국악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3년 세종대학교 예체능대학 무용학과를 입학해 그해 알고 지내던 지인을 대신해서 MBC 배우 선발에 지원하게 됐고요. 1984년 MBC 17기 공채 탤런트에 선발됩니다. 1984년 MBC 조선왕조 500년 풍란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데뷔 초 뛰어난 유머와 젊은 나이에 비해 성숙된 연기력으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죠. 데뷔 3년 차인 1987년에는 동료 배우 임영규와 결혼했으며 데뷔 4년 차가 되던 1988년에는 드라마 인현왕후의 숙빈 최씨 역을 맡아 MBC 연기대상 신인 연기상을 수상합니다. 1993년도 임영규와 이혼을 하는데 이혼 당시 4살과 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1995년 SBS 장희빈에서 명성왕후 역을 맡아 열연하면서 대중들에게 많은 시청을 받았습니다. 1998년 친오빠의 소개로 사업가 이홍헌과 재혼했고 그와의 사이에서 아들 한 명이 더 있습니다. 2004년 MBC 대장금, 2006년 MBC 주몽의 대박 작품에서 악역 연기를 실감나게 펼치면서 연기가 상승했으며 악역 전문 배우로 또 불리게 됩니다. 2006년에는 남편 이홍헌과 제유 사건에 연루되어 지탄을 받기도 했으나 2009년 7월에 태진아와 함께 주식을 투자해 대박을 터뜨려 이수가 또 됐습니다. 8월에는 태진아의 권유로 1집 음반 행복한 여자를 발표하면서 가수로도 데뷔하기도 한 분입니다. 1965년 1월 27일 출생 배우 임대호입니다. 경상북도 창원시 진해구 출신이고요. 고등학교 때 유도를 했지만
대학 입시 때 부모님 몰래 연극 영화과에 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1983년 연극 배우 첫 데뷔를 했고 1984년도 영화 내 사랑 짱구의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영화 배우로도 데뷔를 했고요. 1989년 MBC 문화방송 공채 탤런트로 정식 데뷔를 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단역을 맡았기에 존재감이 미미한 편이었지만 1999년 MBC에서 방영한 드라마 허준에서 천양태 역할로 얼굴을 알리고 MBC 드라마 주몽에서 주몽의 의형제이자 신복인 협보 역할을 담당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도전에서 남은 역할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요. 이후로도 드라마나 여타 4대 극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대극보다는 사극 위주로 출연하여서 2020년대 들어서는 KBS 1TV 6시 내 고향의 리포터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밖길 따라 고향 기행 코너에 고정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1968년 1월 7일 서울 출신 박상면 배우입니다. 지난날 한때는 충청남도 공주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내고 천안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또한 대전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1978년 3월에 서울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1986년 연극 배우로 데뷔를 했고 93년엔 뮤지컬 배우로 데뷔, 95년에는 영화 보스를 통해 영화 배우로 데뷔를 했죠. 99년 이후 텔레비전 드라마에도 출연하면서 무명 연기자 시절이던 88년 2월 당시 1년 연하여 첼로 연주가 김수경을 만나 교제하여 무려 7년 후 1995년 11월 자신의 아이를 임신 중이던 그녀와 연애 결혼하여 1996년 3월 25일 딸 박윤진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했던 축구 선수입니다. 안정환 선수죠. 1976년 1월 27일 은퇴한 축구 선수이자 MBC 축구 해설위원 겸 방송인 겸 축구 감독입니다. 현역 당시 팀에서의 포지션은 세컨드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수리한 귀공자처럼 생긴 외모와는 다르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육아를 할머니에게 맡겨버려 할머니와 외롭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와 단둘이 판자촌에서 빈곤하게 살았다고 하죠. 흑석동 판자촌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던 안정환은 배가 고파서 무 뿌리와 배추 뿌리를 서리를 해서 먹었다고도 하고요. 구타는 구판을 다니면서 무당들에게 음식을 얻어먹고 옷이 없어서 남의 집 빨래를 훔치는 것은 기본에다가 산에 가면 옛날 당시는 뿌려진 삐라가 많습니다. 북한에서나 뭔가 이거 군부대에 신고하면 학용품을 주기도 했고요. 또 방생 기간에는 방생되는 물고기를 다시 잡아서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차비가 부족해 버스를 타고 가야 될 학교를 걸어서 다니고 차비가 역시 아까워서 학교 체육 창고에서 잠을 해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축구 선수로 초등학교 때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말렸다고 합니다. 왜? 운동장에서 뛰면 빨리 배가 고프다고. 배가 고프면 그 배고픔을 채우지 못한다고. 서울 대림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주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어쨌든 축구를 시작해서 열심히 했답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활동할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이 안정환의 성을 따 이탈리아식으로 읽어 안느라는 애칭을 불렀고요. 선수로 활동할 당시 긴 머리와 잘생긴 외모 때문에 테라우스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1998년 부산 대우 로얄즈에 입단해
프로 축구 선수가 됐죠. 1998년 3월 21일 수원 삼성 블루 윙즈와의 경기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르면서 이 경기에서 프로 데뷔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2002년 FIFA 월드컵에서 미국과 이탈리아를 상대로 각각 한 골씩 성공하여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했죠. 특히 16강 이탈리아전에서 연장 후반에 넣는 결승골이자 골든골은 대한민국을 아시아 소속팀 중 1966년 FIFA 월드컵에 북한 이후 처음으로 8강으로 이끌었고요. 이 골 이후에 골 세레머니를 반지 제왕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리환인 아빠의 골 퍼레이드와 함께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때 보셨지만 여러분들 볼을 넣고 안정환 선수가 손에 끼었던 반지에다 키스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당시 반지의 제왕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2006년 FIFA 월드컵 G조 1차전 토교전에서는 역전 결승골을 넣어 통산 3골 아시아 선수 중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는 선수가 되었고 이 경기에 공식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 FIFA 월드컵 명단에 포함되어 팀이 사상 첫 원정 16강에 기여했으나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012년 1월 27일 현역에서 은퇴를 선언했죠. 여담으로는 심지어 프로에 입단하고 국가대표가 되었어도 할머니에게 아파트를 장만해주고 어머니의 도박빚을 갚았기 때문에 금방 돈을 모으지도 못했으며 이것 때문에 계속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축구 선수 당시 이영표의 보약을 얻어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친 안금양 씨는 한때 안정환의 어머니로 주목받으며 CF도 찍는 등 아들 덕을 보며 유명세를 얻었지만 각종 도박 및 사기로 엄청난 액수의 빚을 지고 교도소에 수감까지 되며 문제를 일으켜 논란이 됐습니다. 도박빚에 쫓겨 도망 다니느라 안정환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안정환은 아들이란 이유로 모친의 모든 빚을 갚아줘야 했고 언론의 집요한 보도와 억측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후 안금양 씨는 절에 들어가서 속세와 인연을 끊겠다는 등 언론 프레이드로 했으나 2019년에 또다시 비투 보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안정환이 직접 도의적 변제는 다 했다. 모자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나서 서로 안 보고 지낸 지도 한참 됐다고 언급하면서 쓸쓸한 근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일 만난 분입니다. 태고 보국사입니다. 1301년이죠. 1301년 10월 23일 나셨다가 1383년 1월 27일 가신 고려 말 고승으로서 불교 개혁에 힘쓴 승려입니다. 호는 태고 보우며 속성은 홍씨고 시호는 원종입니다. 홍주 현 충청남도 홍성군 출신이고 아버지는 홍련, 어머니는 정씨이며 보의 어머니가 어느 날 태양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임신해 1301년 충혈환 27년에 대사를 낳았습니다. 13살 되던 해에 출가하여 회암사 광지 스님의 제자가 됐고 얼마 뒤 가지산으로 가서 수행했습니다. 25살 되던 해 충수광 제12년에 성과인 화엄산에 급제했으나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감노사에서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삼각산에 태고사를 지었고 1946년 원나라에 가서 하무산 천공의 법을 이어받아 임재종의 시조가 됐습니다. 귀국하여 공민왕의 청으로 왕사가 되었으나 신돈의 횡포를 보다 못해 소설사로 돌아갔으며 신돈의 치매를
피하여 법주사에 응거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신돈이 죽은 후 우왕의 국사가 되었습니다. 1383년 소설산으로 들어와서 1월 27일에 입적했죠. 나이 84세, 범납 69세였습니다. 이에 왕이 향나무 나무를 하사하여 화장을 했는데 백과의 사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를 나누어서 정흥사 동쪽 봉우리에 보월 승공탑을 세우며 이외에 석종을 만들어 양주, 태고사, 가은, 양산사, 양근, 산해사의 사리를 나누어 보강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나머지 남은 시간 알뜰살뜰한 행복한 시간 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 번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 또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